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오늘 거래했던 당일 매매 내역이고요. 자, 말은 뱉어놨는데 시장이 조금 멜랑콜리해졌어요.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잠깐 드랍을 하고 자, 시장이 분위기가 나아진 다음에 추진해야 될지 제가 내일 판단할 거고요. 뭐 오늘은 어쨌든 간에 뭐 하루하루 50만 원씩 벌어야지 1%, 일주일 5% 목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50만 원 벌어야 되는 목표 수익을 달성을 했지만 내일은 시장이 분명하게 제 생각처럼 반전되지 않는다면은 며칠 동안 계속 약세를 보일 거고요. 요렇게 7월 달이 마무리 된다면은 8월 달도 이거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 강세장 마인드를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시장 분위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관심 종목 다 파란불이죠. 뭐 그냥 파란불 수준이 아니라 그나마 삼부토건이 5원 떨어졌고요. 자, 제가 주로 거래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1.4% 밀렸고, 자, 이 종목이 오늘 갭이 100원 이상 떴는데도 불구하고 1.4%가 밀렸다는 얘기는 변동폭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15,900원대도 한번 깨졌기 때문에 15,800원대에서 16,300원대니까 변동폭이 500원이 넘습니다. 뭐 그냥 던져놓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날 박살 나는 거죠. 자, 뭐 저 같은 경우엔 그래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게 약삭 빠르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는 평균 매수 단가가 16,244원이었고요. 자, 평균 매도 단가가 16,281원. 그러니까 뭐 40원이 조금 안 되게 남겨 먹었고 15,000주를 거래했다는 걸 보니까 제가 보통 3,000주를 조금 넘게 거래하거든요. 5번 거래한 거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5번 한 거예요. 5번 샀다가 5번 판 거죠. 제가 기존에 지금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 분들 보시는 거, 종목 보시는 거 보니까 거의 이 종목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조회수가 안 나온 거 보니까 관심이 없고요. 자, 1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흐름을. 자, 여기가 시초 자리잖아요. 자,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빵 떠서 16,200원대에서 움직이던 지난주 종가에서 자, 오늘 시가가 16,300원 이상에서 빵 떠서 시작했고요. 고기에서 살짝 더 가서 16,380원까지 찍고 훅 한번 떨어지죠. 훅 한번 떨어지기 전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16,350원인가에 오버나이트 한 걸 판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한번 팔고 후두둑 다 떨어진 다음에 저점을 16,170원 찍고 나서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요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계속 요 행보예요. 자, 이게 깨지는 이 흐름 나오기 전까지 요 행보죠. 한 16,200원 초반대에서 16,200원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렇게 4번 더 거래했고 시초가에 한 번 거래했고 토탈 5번을 거래한 거죠. 사고 팔고를 5번.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늘 목표 수익률을 간신히 달성을 했는데 문제는 차트가 망가져 버린 거죠. 뭐 하염없이 떨어지죠. 그래 뭐 요 정도에서 멈추겠지? 아니, 안 멈춰. 이 정도에서 멈추겠지? 아니, 안 멈춰. 결국은 15,83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장 막판에 그냥 16,000원 살짝 보여주고 15,980원 뭐 요 정도니까 16,000원 정도에서 마무리했다고 보여지는데 던져놓는 분들은 이건 답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를 딱 잡고 자리 딱 잡으면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얼마든지 거래해 보실 수 있는 텀이 나오잖아요. 시초에서 한번 먹고 나서
요런 자리 딱 깔고서 계속 먹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간도 충분했어요. 요게 1분봉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게 거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나왔고요. 근데 요렇게 먹고 또 먹고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안 보시더라고요. 뭐 안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뭐 하락장이지만 떨어지는 하락장이지만 그래도 오늘 목표로 했던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뭐 한 가지 더 첨언 드리자면은 내일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겠지만 일단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잖아요.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자, 이거를 세분화하면 5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5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저는 어떤 패턴이든 상관이 없어요. 단 한 가지만 빼고 4가지 패턴에서는 충분하게 변동폭이 나오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코스닥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거래가 되고 충분한 거래량, 충분한 회전율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래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자, 이 5가지 패턴 중에 한 가지 패턴만 빼고 자, 이 한 가지 패턴이 뭐냐면은 자, 오늘 오후에 나왔던 이 패턴. 자, 11시 46분 16,275원을 찍고 나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깨지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깨지고 나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대략적으로 12시 14분, 그러니까 한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16,200원대가 깨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깨지고 나서 16,200원에서 15,980원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15,830원까지 빠지죠. 요것만 해도 거의 400원이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폭포수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이 파도가 아니라 그냥 폭포수기 때문에 어디를 저점으로 잡고 반등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폭포수 떨어지는 하락장 패턴은 아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만 뭐 상승장은 당연히 내가 못 먹더라도 잃을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요. 상승장임에도 변동폭을 주면서 올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이면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인 거고요. 횡보장이라 하더라도 그냥 16,000 고정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16,000원 기준으로 뭐 15,900원도 갔다가 16,100원도 갔다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움직이면서 횡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락장도 그냥 이렇게 폭포수가 아니라 16,000원에서 보시는 것처럼 15,800원까지 떨어진다고 예를 들었을 때 뭐 15,900원까지 갔다가 살짝 15,950원을 보여주고 다시 15,800원으로 떨어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떨어지는 이런 변동폭을 보여주는, 파도를 보여주는 하락장인 경우에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4가지가 아닌 마지막 이 폭포수 떨어지는 그냥 급전직하해버리는 요런 퍼포먼스에서는 답이 없는 거죠. 뭐 어디를 저점으로 잡고 한번 들어가 볼래야 들어가 볼 수 있는 강심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만 아니라면은 제가 내일도 이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반전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자, 뭐 우리 증시가 그렇게 고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도 유럽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의 수출, 뭐 기업 실적, 이 모멘텀, 앞으로의 전망, 뭐 취업자 수, 뭐 하나라도 우리나라보다 경제 지표가 더 높게 찍히는 나라 한 군데도 없죠. 뭐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코로나 확진자 수로 말씀드릴까요? 뭐 미국이 4만 이야기 나오고 영국도 5만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2천도 안 됐어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끼케야 뭐 6천만이나 되나요? 미국이 3억이 넘는 인구라고 하지만 그래봤자 우리나라 7배죠. 우리나라 2천 잡았을 때 7배 잡아봤자 14,000이에요. 여기 이미 4만 5만 넘고 있어요. 미국.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자, 3배, 4배 이상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스크는 안 써요. 자, 이런 방역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무슨 발전 가능성이 있고 무슨 사회 시스템이 있고 그냥 아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나 야당 쪽에서 제발 코로나 관련 방역쇼 좀 하지 말고 지겹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영업자들 제발 뭐 지겹다고 해는 그렇게 지겹게 안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거덜나 있겠죠. 인도네시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인도네시아. 자, 인도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훅 줄어든 게 이 델타 변이가 인도에서 나온 건데 지금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느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국민 전체가 60에서 70%가 이미 감염이 다 됐어요. 항체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가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 느는 거예요. 다 벌써 걸릴 만큼 걸려버렸어요. 뭐 심지어 뭐 비공식 통계로는 인도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만 수백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백만 명이 돌아가실 정도면은 거기에 수백 배가 감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도를 까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인도네시아 지금 교포들 지금 제발 좀 귀국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뭐 우리라고 뭐 전 세계 맨날 뛰어가지고 그것만 귀국시켜줄 수 있습니까? 자, 그 잘났다던 그 서구 열강들 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다 박살났잖아요. 스페인 박살 안 난 나라 있나요? 그나마 박살 안 난 나라가 섬나라라는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중국은 맞고 나서 그냥 지역을 통째로 봉쇄해버리는 걸로 막아버렸고 베트남 어떤가요? 초기에 잘 막았지만 결국은 터져버렸죠. 지금 4,000명, 7,000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이 지겨우시다고요? 그럼 그 나라 가서 사세요. 자, 제가 조금 오버해갖고 말씀드렸지만 자, 분명하게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지표를 들이대더라도 자, 우리나라 경제가 뭐 미국이나 유럽 쪽보다 떨어진다는 뭐 미래 전망 가능성이나 실질 지금 찍고 있는 기업 실적, 수출 실적 어떤 것도 꿀릴 게 없는데 주가 지수가 이렇게 급전직하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장난질 친다는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돈질을 뺀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돈을 뺀다는 얘긴데 뭐 돈이 없는데 뭐 누가 물건을 살 수 있나요? 돈 없는데 물건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시장에 나온 매물은 많고 시장에 돈이 없다면은 물건 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시장이 안 좋아서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수급이 꼬인 상태에서 자,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다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뭐 제 영상을 얼마나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계속 강세장 마인드 말씀드렸죠. IMF가 성장률 3% 이야기할 때 제가 4% 이야기했어요. IMF가 4%로 수장했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4%로 수장했습니다. 제 말을 따랐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넓게 보고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와서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나는 꼬리 말고 도망가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일까지 한번 분위기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이벤트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계속할 거고요.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이벤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자, 상승장에서 최소한 횡보장에서 수익률을 계속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지. 자, 계속 약세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벤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고요. 어쨌든 저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위주로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바이넥스를 뭐 관심 종목에서 탈락시킨 것처럼 에이드칩스도 IA도 자, 자리가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야, 그러면은 야, 세로마 너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왜? 이거는 얼마든지 반등이 가능해요. 오르락 내리락 변동폭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15,000, 16,000, 뭐 14,000 이 가격대로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종목에 들어가서 눈치 싸움으로 먹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자, 오늘 이 종목이 올랐나요? 종가가 안 올랐죠.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에서 50만 원 벌었잖아요. 물론 50만 원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수익입니다. 자, 시장이 안 좋다고 못 먹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레버리지 종목은 자, 위아래로 얼마든지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 출렁거리는 변동폭만 빠르게 취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놔두는 거고요. 바이넥스, 에이드칩스, IA 다 손절 라인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아주아이비 투자죠. 자, 아주아이비 투자는 모멘텀이 있어요. 7말 8초. 자, 벤처 투자, IPO, 뭐 카뱅, 크래프톤 여러 가지 종목들 상장 이슈로 분명히 공모주 청약으로 돈은 몰리고 있고 그 돈이 언제 빵 터질지, 그 수급이 언제 빵 터질지 오늘처럼 지난 마지막 거래일보다 200원 이상 갭 띄어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힘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6,000원대로 떨어져도 바로 7,000원대로 회복해서 7,000원대 중반 이상 8,000원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보자는 거고요. 뭐 동신건설, 삼부토건, PPI는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테마잖아요. 아무 상관이 모멘텀, 약세장 이런 거하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자, 뭐 제가 윤석열 관련 종목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관련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요. 뭐 지금 입당 이야기가 나오고 뭐 국민의힘 쪽 전 의원들이나 여러 명이 이 윤석열 캠프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뭐 이준석이랑 뭐 깜짝 회동도 하고 뭐 곧 입당할 깔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짝 반등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이 PPI나 삼부토건,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삼부토건은 이재명, 동신건설은 삼부토건은 이낙연, 동신건설은 이재명. 얼마든지 재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고 PPI가 오늘 이렇게 떨어진 거는 당연한 거죠. 자, 윤석열이 입당 얘기 나오니까 입당해버리면 최재형은 자 그렇지 않아도 빨리 선점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안 주고 윤석열이 확 치고 들어가 버리면은 아무래도 당내에서 경쟁하면은 최재형의 메리트가 1도 없는 거죠. 그나마 대체제인데 똑같이 입당해버렸는데 뭔 대체자가 됩니까? 그리고 주목도도 훨씬 높고 지지율도 높고 뭐 물론 뭐 일부 조사에서는 최재형 지지율이 10% 가까이 근접하는 중이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윤석열과 차별화가 될 때 이야기죠. 윤석열이 입당해보면 차별화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좋은 뉴스로 떨어진 건데 이렇게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8,000원대를 오랜만에 깼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부담 없는 상태에서 보고 계시다가 다시 최재형이 뉴스를 터뜨릴 때 뭐 국민의힘과 윤석열 쪽이 삐그덕 거릴 때나 뭐 정책 비전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를 터뜨릴 때 PPI가 상승률을 보여주겠죠. 그런 식으로 PPI든 삼부토건이든 동신건설이든 모멘텀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놔둘 수가 있지만 나머지 바이넥스, 에이드칩스, IA 같은 경우는 모멘텀도 죽어있고 수급도 죽어있고 약세장으로 완전 시장 자체 분위기가 꼬꾸라진다면 투심도 뭐 더 이상 여기서 기대해 볼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정했던 라인이 이탈되면은 관심 종목에서 지우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뭐 중원부원 할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 말씀 정리 드리고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유튜브 뭐 다양한 유튜버들이 있겠지만 뭐 금융상식, 주식과 관련된 알짜 정보 그리고 시사 관련된 해안 이런 것들 모두 다 내게 맡겨라.